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소장 이기동입니다. 요즘에 SNS 상으로 또 금융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이 구해지지가 않자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나 SNS 상으로 접근을 해서 이체를 해달라, 출금을 해달라 이런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예방은 무엇인지 또 수법은 어떤 수법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펼쳐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셔서 두 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두 번 우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SNS 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융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제보를 주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피해가 일어났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아는 언니라고 하는 언니가 이체하는 일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네. 제가 그게 어떤 일이냐고 처음에 여쭤를 봤는데 이제 이체만 해주시면 용돈을 챙겨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다가 한 달 후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월급을 줘야 된다. 근데 자기들이 월급을 다 주기에는 세금이 많이 든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월급을 좀 대신해줄 애를 구한다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걸 했는데 그게 4,400 정도가 저한테 이체가 들어왔고 제가 이체를 두 군데 나눠서 매일매일 그렇게 드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경찰이 전화가 오셔서 보이스피싱 돈에 가담되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공짜로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 이체만 해주면 그 돈을 준다는 혹한 거에 말도 안 하는 거에 이제 정황이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체를 하면 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쪽 피해자분은 지금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통장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일어났고 왜? 지금 그쪽 분이 없었으면은 사기범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상대 피해가 안 일어났습니다. 네. 네, 지금 은행 제도권에서 통장도 잘 안 만들어주고 또 이체 한도도 내리 앉혀놓고 사기범들이 해외에서 사기칠 수 있는 정황들은 무궁무진한데 사기칠 수 있는 건수는 너무 많은데 네. 이제 돈 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받을 돈이 좀 있는데 좀 이체 좀 해달라. 그걸 진짜 받을 돈이 있으면 자기 엄마한테 시키면 되고 자기 아빠한테 시키면 되고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굳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큰 돈,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4,400만이라는 돈을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솔직히 4,4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딴 사람 통장으로 진짜 이게 정확한 돈이면 받겠습니까? 아니요, 안 받죠. 당연하죠. 이 상대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몰랐다고는 이제 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또 사실 확인을 따져봐야 되고 왜? 이쪽 말만 들을 수도 없고 또 사기친 사람은 지금 근거도 되지도 않고 있고 근데 이제 나는 범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제 하지만은 미필적 고의가 이제 인정이 되어서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 사기 방조는 사기를 칠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거예요. 나는 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다 하지만 나도 피해자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돈 배달을 했고 여기서 돈 이체를 해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본 사람은 사기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는 거예요.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수법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생활수급금 뭐 돈을 전달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범죄도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SNS 상으로 기초생활수급금을 준다 그러니까는 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아닌갑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뭐 인감이 필요하다 이런 서류를 막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좌번호를 불러라 그래요. 그냥 계좌번호에 이제 큰 돈도 아니고 3만 원을 입금을 시켜줍니다. 3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나는 꽁돈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 상대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3만 원을 도와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10일, 20일 또 생활하는 걸 지켜보고 열심히 사시고 이러면은 한 이번에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더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열심히 생활하고 계세요 하면서 이제 연락이 또 두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칠 수 있는 정황을 또 만들어 놓고 며칠 전에 입금했던 그 3만 원 그 입금했던 그 계좌에 또 이제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또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금을 준다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 통장에 돈 3천만 원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 수익금입니다. 범죄 수익금. 그러면은 이 사기범들이 전화 와서 뭐라 하느냐. 우리가 30만 원만 입금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실수로 공 2개를 뱅킹하면서 잘못 눌렸다. 그렇기 때문에 2,970만 원 다시 돌려달라. 그럼 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어쨌든 간에 돈 3천만 원 내 통장으로 들어와가지고 2,970만 원을 사기범들한테 전달을 했으니 또 이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제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또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첫째는 사라져야 보이스피싱 사기가 이제 근절이 되는데 다 몰랐다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몰랐었어도 이제 어쨌든 간에 실수니까 이번에는 강하게 처벌은 안 받을 건데 일단 이제 사실 확인을 따져보고 해봐야 되지만 뭐 금전적으로 이득 챙긴 것도 없이 그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그 진짜 불안에 떨어야 되고 그런 자체가 스트레스고 짜증난다 이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황이 일어나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아 이게 사기인갑다 하지만 이제 항상 사기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를 남이 계좌번호 좀 가리켜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가리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보면은 술집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파트너들한테 접근해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카드하고 지금 OTP 카드를 안 갖고 왔다. 돈 좀 받아야 되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달라. 그러면 당연히 옆에 이제 손님이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는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계좌번호에다가 또 해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범죄자들은 또 그 무궁무진한 수법으로 그 통장에 범죄 수익금을 입금을 시킵니다.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입금이 되면 야 1,000만 원 입금됐으니까 좀 찾아달라. 그러면 내 돈도 아니고 옆에 손님 찾아달라 그러니까 찾아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또 1,000만 원 찾아갖고 전달하는 순간에 또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장 양도 대여를 했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통장은 양도를 한 게 아니에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사기 방조죄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연루되지 말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일단 저가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범죄에 같이 가담을 한 건 사실이니까 저에게 피해를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구독자분들은 이런 일에 일단 연루가 안 되셨으면 좋겠고 네, 혹해서라도 작은 돈에 너무 힘드시더라도 그런 일에는 일단 가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방송 촬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예방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딴 게 아닙니다. 절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이 돈을 좀 찾아서 전달을 해달라, 이체를 해달라, 뭐 출금을 해달라. 이것은 내가 범죄에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로 인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돈만 찾아준다 해가지고 돈 주는 데 있으면 쟤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절대 바보짓거리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첫째 사라져야 보이스피싱 금융범죄가 사라지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셔서 두 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두 번 우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예방은 딴 게 예방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도 한국에서 통장 만들어주는 사람, 한국에서 핸드폰 만들어주는 사람, 한국에서 아까 전 이런 피해자처럼 피해자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범죄를 도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체, 출금, 돈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왜? 나는 몰랐다 그러고 범죄인지 몰랐다 그러고 그럼 뭐 사기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첫째도 범죄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돈 이체를 하고 있다. 또 통장 좀 만들어서 양도 대여를 하려고 한다. 힘들어서 전화기를 팔아먹으려 한다. 이 다 범죄입니다. 범죄. 진짜 큰 돈도 벌지도 못하고 5만원 돈 1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아까 이 피해자도 보면 지금 경찰서 8군데서 조사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영상은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제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해 주시고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시길 하는 바람입니다.